여러분, 혈관 건강은 침묵의 파괴자와의 싸움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이미 서서히 녹이 슬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지혈증은 그냥 피 속에 지방이 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 안의 조용한 시한폭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99%의 사람들이 몰라서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부은 느낌이 든다거나 머리가 무겁고 눈밑이 칙칙해졌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엔 피 속의 지방이 끈적해지면서 혈류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게 바로 죽상경화, 즉 혈관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저는 약사로서 오랫동안 건강과 약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임상 사례를 검토하면서 깨달은 건 고지혈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야 나 고지혈증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이 23.9%에 달했어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본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까진 아무런 신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진이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진짜 건강의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스로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식후에 쉽게 졸리나요?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겁고 소파에 눕고 싶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어요. 혈당과 혈중 지방이 높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무겁다면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세 번째, 아침에 손이 붓거나 손가락이 뻣뻣한가요? 밤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반지를 빼기 힘들 정도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생활을 바꾸셔야 해요.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예요. 고지혈증이 오래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틈에 지방이 달라붙어 피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순식간에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대한심장학회의 2024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배 이상 높다고 밝혔어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은 폐경 이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검토한 논문 중에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환자군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정상군보다 4.7배 높았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실제 생명과 직결된 숫자예요. 그렇다면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혈관 내피세포는 꾸준한 식습관 교정만으로 6개월 안에 다시 탄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재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관을 이해하려면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새 파이프는 물이 잘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면서 막히기 시작하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혈관 안쪽 벽을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들이 건강하면 혈액이 매끄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트랜스지방, 과당, 포화지방 같은 나쁜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면 내피세포가 손상돼요. 손상된 부위엔 염증이 생기고 그곳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플라크라는 지방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 터지거나 떨어져 나가 혈전이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섭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는 약 40일에서 60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돼요.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손상된 혈관도 6주에서 8주 안에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혈관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사가 직접 공부하고 검증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기름, 크림빵, 과자. 이런 음식 속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어요. 문제는 이 지방이 혈관벽에 붙으면 우리 몸이 이건 이물질이야 하며 공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죠.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20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트랜스 지방을 하루 2g만 섭취해도 심근경색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밝혔어요. 2g이면 도넛 하나, 크림빵 1개 정도예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이런 걸 먹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2023년에 트랜스 지방 퇴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이 물질은 위험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단순히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을 녹슬게 하는 독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쓰세요. 버터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세요. 크림빵 대신 견과류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2주만 실천해도 혈중 중성지방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인 그룹은 4주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8% 감소했어요. 두 번째 음식 과당입니다. 커피, 음료, 요거트, 과일 주스 속 과당이 혈관을 망가뜨려요.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라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액상과당이에요.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이 폭발적으로 생성된다고 해요. 특히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10배 빠르게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피 속 지방 농도가 올라가고 혈관이 끈적해져서 혈류가 느려져요. 이게 반복되면 지방간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져서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커피 믹스, 시럽 음료, 간편식에 들어간 액상과당이 문제예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액상과당 섭취량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도 있어요. 단계 당길 때는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삶은 달걀, 무가당 두유, 그릭 요거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폭식을 막아줍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간식은 무가당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실제로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 과당 대신 단백질 간식으로 바꾼 그룹은 12주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음식 가공육과 포화지방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삼겹살, 버터. 이런 음식들은 고기 자체보다 가공 과정에서 생긴 염분과 포화지방이 문제예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4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2% 높았습니다. 50g이면 소시지 한두 개, 햄 서너 장 정도예요. 아침 식사로 흔히 먹는 양이죠. 그런데 이게 매일 쌓이면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서도 포화지방 섭취가 높은 한국인은 관상동맥질환 발생률이 2.8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 삼겹살 대신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고기 먹을 땐 꼭 채소를 곁들여서 포화지방 흡수를 줄이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식물성 단백질을 넣어주세요. 검은콩, 두부, 아몬드가 좋아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30%를 식물성으로 바꾼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 감소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약사님, 저는 이미 혈관이 많이 막힌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혈관 세포는 40일마다 새롭게 재생돼요. 즉, 6주만 꾸준히 바꾸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사로서 수많은 사례와 논문을 검토하며 건강의 본질을 고민해 왔는데요. 결국 답은 우리가 먹는 것에 있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드릴게요.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점심은 흰빵, 흰쌀밥 대신 현미나 통곡물로 바꾸세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줘요. 저녁은 기름진 음식 대신 토마토, 브로콜리, 두부 같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드세요. 토마토 속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청소부예요. 간식은 커피 믹스 대신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이런 식습관을 6주간 유지한 그룹은 혈관 나이가 평균 7.3년 젊어졌다고 해요. 믿기 힘들지만 실제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혈관의 나이는 우리가 만든 습관이에요. 지금 끊는 한 입이 여러분의 10년을 더해줄 수 있어요. 저는 약사로서 오랫동안 건강과 약을 연구해 왔습니다. 건강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몸의 변화를 시작하게 해요. 우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되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젊은 혈관으로 돌아가세요. 중년 약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